안녕하세요.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&A 40편 영상입니다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관점에서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. 병력이 있는데 심사 여러 곳 넣으면 문제되지 않느냐, 그런 질문이 있어요. 내 병력이 보험회사에 다 기록이 남으니까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? 그 내용입니다. 답변 드려보고, 당뇨약 지금 복용 중이라서 실비를 못 넣고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제가 한번 의견 말씀드려볼게요. 그리고 골다공증이라서 특별히 상해보험을 더 가입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드려보고, 14년 된 CI 보험이 있는데 이거 그냥 끌고 가야 되는지, 또 뭐 기타 특약들이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 말씀드려보고, 또 그 외에도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참고를 하셔서 방향 한번 잡아보세요. 자,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려요. 나이 33살 여자이고 전 1세대 실비 23,000원에 100세 있고 부모님이 암보험 가입해 주셔서 80세 만기 납부 완료된 일반암 4,000짜리가 있어요.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네요. 깔끔하고요. 1세대 실비인데 저렴하네요. 80세 만기 일반암 4,000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. 근데 그 외에 보험은 하나도 없고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, 암진단금은 인터넷으로 2,000 정도 가입하고 GA 보험 설계 받아서 암진단금 빼고 나머지 뇌심장만 넣는 게 나을까요? 라고 하셨어요. 아니면 암을 최소한 낮춰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추가 가입할지 고민됩니다. 라고 하셨습니다. 자, 조금 암이 부족하잖아요. 5,000 정도 있으면 되니까 한 1,000 정도 더 넣으셔야 되는데 뇌심장까지도 가입하셔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설계사 통해서 암, 뇌, 심 묶어서 그냥 하나 가입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뇌, 심장 뭐 따로 하고 암 따로 하고 또 보험이 3개가 되니까 그냥 요런 케이스에서는 암 진단비만 보완할 때는 뭐 나눠서 해도 좋은데 3개 진단비 다 같이 가입해야 될 때는 그냥 설계사 컨택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거 비교해서 가입하시는 게 그냥 괜찮다,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이어서 또 질문이 있는데, 그리고 어디에서 종합보험 심사 거절당했는데 고양이 면역치료, 독감, 발목 염좌 7일 이상 치료라고 해요. 또 피부 알레르기 30일 이상 약복용, 이런 것 때문에 인수 거절당했다. 근데 또 다른 회사 어디에서는 인수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, 다른 여러 보험사들 비교해보고 싶은데 심사 거절 상태에서 여러 군데 넣으면 기록이 오랫동안 보관되어서 나중에 가입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, 그냥 여기에서 인수된다고 하면 여기만 보고 가입하는 게 나을지 다른 보험사도 알아보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. 자, 7일 이상 치료, 30일 이상 약복용, 이거 몇 년 따라다니죠? 고지 조건이 5년 따라다닙니다. 그럼 5년 내에는 어디서 가입하든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5년 후에 보험 새로 가입하실 거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전 지금 그냥 승부 보셔도 괜찮겠다. 왜냐하면 이게 발목 염좌, 피부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질병은 아니잖아요. 해봐야 뭐 피부 쪽 좀 부담도 되고 뭐 발목 쪽 부담도 되고 뭐 그 정도 수준이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군데 더 넣어보셔도 괜찮겠다. 이런 경우는 비교하고 가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, 그 정도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뭐 되게 중증이고 막 그러면 말씀처럼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, 지금 받아준다는 데도 있으니까 몇 군데 더 해보고 그냥 가입을 하면 좋죠. 이런 상황이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,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2013년 어디 실비보험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뭐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 당뇨 진단도 그때 같이 받으셨나 봅니다. 근데 뭐 그때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어떻게 돼서 보험이 그냥 해지가 됐나 봐요. 실비가 지금 없어진 상태고 지금 당뇨 증세, 그래서 당뇨약 복용 중이라 실비를 못 넣고 있었다고 하셔요. 당뇨 환자도 실비보험 넣으면 실비 혜택은 많이 줄어드는 걸까요? 라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일반 실비 가입하시면 그냥 일반 실비 보장 받으시는 거고, 일반 실비가 가입이 안 되는 정도면 유병자 실비로 가입을 하시는 거죠. 일반 실비에서 보험료가 할증이 돼서 비싸게 가입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일반 실비에서 안 된다, 유병자 실비 하셔야 돼요,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일반 실비 안 되면 유병자 실비라도 가입해서 일단 큰 위험을 좀 대비하시는 건 좋다,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. 실비 혜택이 많이 줄어드냐, 유병자 실비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보장이 좀 작죠. 예전에 만들어 드린 거라서 이거 왼쪽에 3세대 실비긴 한데, 유병자 실손은 이렇습니다. 약제 보장이 안 돼요. 내가 약을 먹어도 보험을 가입해 주는 대신 약 쪽은 보장을 안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3대 비급여 특약이 없어요. 이거 보장이 안 돼요. 그리고 급여 비급여가 지금 70% 보장이니까 30%는 내가 내야 되고, 입원할 때도 10만원은 기본 내야 되고, 통원도 2만원은 기본 내야 되고, 이렇게 일반 실비보다 조금 불리한 지점이 있죠. 또 3년 재가입이니까 3년마다 보장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.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좀 높고 하면. 근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. 그렇지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 규정이 있고, 큰 위기가 닥쳐서 큰 보험금 탈 일이 생기면 200만원 이상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, 그런 장점도 있어요. 근데 보험료는 일단 비싸죠.
아프신 분이 가입하시는 거니까. 근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일단 실비 하나 있으시는 게 좋으니까 준비하는 게 좀 좋다.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남편이 골다공증인데 실비랑 암 혈관 진단비는 있는데 상해보험을 들까 하는데 잠깐 알아보니 상해사고 시 골다공증일 경우 의사가 질병 코드로 써준다고 하는데 그럼 상해보험으로 드는 게 별 도움이 안 되는가 싶어서요. 질병 수술비 보험 쪽을 강화하는 게 나은가요? 아니면 그냥 실비하고 진단비만 가져갈까요? 라고 하셨습니다. 그냥 실비하고 진단비 그리고 상해 쪽 걱정되시면 상해 후유 장애를 준비하자. 그냥 작게 다쳐서 병원 치료비 받으면 그거는 그냥 실비로 보장받으시면 되고 좀 크게 다쳐서 후유 장애가 남았다. 그럴 때는 후유장애 뭐 1억 정도 넣으시면 되니까 그걸로 장애율에 따라 조금 진단비 받는 그 정도 플랜으로 하면 되지. 뭐 화상 골절 그런 거 특약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뭐 받아봐야 얼마 받습니까? 뭐 20만 원, 30만 원 받는 그런 거니까 꼭 있어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특약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수술비도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. 그래서 실비, 진단비,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가입할 때 후유장애 그 정도 넣으셔도 괜찮지 않을까? 딱히 상해보험이라고 특정 지어서 더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.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는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. 자, 암진단비 2,500, 뇌졸중 2,500, 급성심근경색 2,500 잘 돼 있네요.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 CI 보험인데 여기에 이런 특약이 들어있나 봅니다. 앞서 말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특약사항을 다른 걸 삭제하거나 감액해서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. 눈탱이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눈탱이 보험이라 해지하고 싶지만 2009년부터 한 보험이라 올해 낸 점과 옛날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라서 돈 내는 걸 줄여서 유지하려고 합니다. 온라인 암보험만 나중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보시기엔 어떤지 의견 궁금합니다. 라고 하셨습니다.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. 실비를 유지하려는 플랜이신 거죠. 그리고 특약도 잘 가입돼 있습니다. 이 정도면. 뭐 연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뇌 심장 쪽이 이 정도 준비되어 있고 암은 조금 더 보강해야 될 수도 있죠. 말씀처럼 온라인으로 지금 가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렇게도 잘하셨고 혹시 이런 특약이 갱신형은 아닌가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종신보험, CI보험에 특약으로 들어있는 이런 진단비들이 주계약 보험료가 워낙 비싸니까 갱신으로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또 지금 보니까 진단비도 제법 많이 들어있거든요. 갱신이면 새로 비갱신으로 하나 잘 준비하신다면 이거 갱신형 특약도 다 삭제하는 것도 좋고요. 아무튼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신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 플랜이다.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보험을 두 개로 나눠서 가입하고 위험을 분산하자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다이렉트로 온라인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신가 봅니다. 그럴 때 설계사 통해서 손보사 두 개로 진단비를 나눠 가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? 보험료는 약간 높아지긴 하네요. 라고 하셨습니다. 이럴 때는 그냥 하나로 하시자.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나누면 좋긴 한데 이건 좀 더 완벽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 또 암진단비만 이렇게 나누는 경우고 이렇게 설계사 통해서 두 개 가입하면 최저보험료가 다 있어요. 이거는. 그래서 적립보험료도 어느 정도 쌓아야 될 수도 있고 기본보험료 수준이 높으니까 둘 다 이렇게 해서까지 리스크를 나누면서 보험료를 비싸게 가지 말고 암진단비만 분류해서 가입해서 보험료를 싸게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런 리스크까지 해지를 하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. 그래서 이럴 때 굳이 손보사 상품 두 개를 해서 종합보험 두 개를 가입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가입하자.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. 아주 최악의 순간, 정말 안 좋은 순간까지 이거는 다 대비하는 방법이거든요.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.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